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많은 참여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이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0%고요. 5,591원.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뭐 며칠 된 것 같은데. 3년 며칠? 네, 좀 되셨어요. 네.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홀딩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정책은 네, 정태근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언제 매수했는지 못 들었는데 언제 매수하셨다고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일주일이요? 3, 4일 됐나? 4일? 나 지금 차트를 잘못 저기 보고. 때 한 것 같은데 추석 지나고. 아, 추석 지나고요. 그러면 네.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네네. 네. 너무 비싸게 줬죠? 너무 뭐- 금액이 비쌌어요. 그러게요. 지금 이게 어찌 보면은 상황에 따라 비쌀 수도 있고 안 비쌀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지금 상황은 뭐 보성 파워텍 뭐 원전 관련해서 그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차피 그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있잖아요. 10월 10일 날 상승을 보게 되면서 네.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지금 올해 8월 21일 날 21% 급등 나왔던 그때를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보시면 아시면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급등 나왔었고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거래일 정도 이제 조정 나왔다가 이제 상승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된다라면은 종목을 잘못 샀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서두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사실 만약에 제가 시청자님 입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샀다면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20%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 상승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한 10% 상승 나오면 이제 일단 잘랐다가 다시 들어간다. 이런 전략으로 아마 대응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건 하락 출발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시가 전일 종가 부분까지 반등이 나와요. 네. 그래서 종가 부분에서 일단 자르는 게 맞아요. 그럴 때는. 근데 보통 이런 패턴이 어느 상황에서 나오냐면은 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종가가 고가가 종가로 마무리된 양봉 있잖아요. 꽉찬 양봉. 네네. 이런 거 나왔을 때 다음날 개파락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다음날 종가까지 아침에 반등 나왔다가 그 추가 상승 안 나오고 그냥 밀려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명심하시고 네. 전날 급등에 샀는데 다음날 출발 위치를 보니까 어제 종가보다 낮게 출발된다. 그러면은 오늘 그 했을 때는 일단은 전일 종가 부근에 돌파가 안 되면은 그냥 일단 잘랐다가 다시 매수하는 쪽으로 하세요. 물론 오늘 일부 종목들이 하락 출발했지만 밀고 올라간 종목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개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죠. 대개의 경우는 전고점 돌파가 안 되거든요. 전일 네네. 종가가.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 앞으로 참고 좀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5,591원인데 일단 5일선 이격까지는 일단 좀 기다리세요. 아마 반등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5일선까지 이격을 한번 기다리면은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아마 수요일쯤 해가지고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건데 네. 그때 가서 혹시라도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네. 일단은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쪽으로 하시던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사라고 손절하고. 예. 아마 손절은 아니라도 뭐 본전 근처에서 매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하실 거고. 그리고 혹시 원전이 좋아서 보성 파워텍 매수하신 거예요? 원전도 그렇고 네. 전력 그런 아. 것 때문에 사고. HVDC 관련돼 가지고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일단 혹시 원전 때문에 산 거면 두산 에너비티로 좀 생각해 보시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전력이면은 먼저 번에 두산 네. 엘리베이터 샀다가 네. 손절해가지고. 그래요? 그때 손절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손절해가지고 그거는 다시는 안 샀거든요. 아깝네. 네. 그럼 일단은 그거는 다음에 한번 또 상담 기회가 되면 하고 네. 보성 파워텍은 한 이거를 지켜보시다가 반등이 안 나오면은 네. 일단 매수가 부분에서 일단 잘랐다가 재면서 하는 걸로.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전은 나오겠죠? 본전은 팔 수 원가는.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반등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수요일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도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는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제닉스 로보틱스. 제닉스 로보틱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900원에 10%.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쯤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9월 16일 하셨어요. 네, 오늘 좀 조정이 나와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네, 이정호 대표님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닉스 로보틱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고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딱 돌파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로봇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신고가 갱신을 할 때마다 더욱더 큰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진입하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조금 조정세는 어느 정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딱 21선에서 딱 지켜주는 모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엄청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장 분위기와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뭐냐? 로봇 관련주들이 다 한 차례씩 다 올라줬던 모습인데 다 올라줬던 로봇 관련주들의 특성을 보면 다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품 회사나 휴머노이드 관련된 회사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 물류 쪽에 약간 집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공정에 들어가는 물류 장비를 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실적이나 모멘텀이 나와준다라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에는 계속적으로 자동화 공정 관련된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진입하셨던 가격대나 이런 부분이 딱 돌파 매매 관점 딱 그 가격대였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 가격대에서 지금 21선을 어느 정도 지켜줬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장에서 저는 제일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시장이 악세가 나올 때 어느 정도 21선까지도 지켜주고 있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도 양호하게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면 충분히 진입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진입가 가격을 돌파하면은 2만 원대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2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2만 원에 넘기라고요? 네, 2만 원까지 들고 가시고 추가적으로 매수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 관점으로는 전 8천 원대가 다시 한번 온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것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준다면 2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전문가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포스코 홀딩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32만 7천 원 정도. 네, 80%요. 80%요. 예,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1년 된 것 같은데요. 1년 되셨어요. 예, 예. 오래 보유하고 계신데 비중도 크셔서 더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네네. 오늘 좀 힘을 내줬는데 앞으로 주가 계속 빨간불을 켜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하는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정태훈 대표님. 네, 정태근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비중을 80% 실었는데 혹시 바닥이라 생각해서 조금 이제 많이 비중이 실으신가요? 계속 물타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시구나. 예. 참 이게 물타기가 어쩔 때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데 참 안 가면은 참 속이 탑니다. 이렇게 비중을 실었는데도 안 가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좀 고민이 되는데 시청자님 일단
버틸 수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예. 지금 2차 전지는 있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바로 이제 가는 건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빠지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때문에 일단은 철강보다는 2차 전지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는데, 이게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캐즘 때문에 오게 된 건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도 추가하게 좀 제한이 되고 있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ESS라든지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든지 쪽으로 이제 활로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이전보다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NNF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이런 2차전 종목들이 이제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우하향보다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반등이 저는 참 이게 언제 나올까 그게 중요한데 이게 2차 전지가 다시 순환매가 저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근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좀 잡아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덮어놓고 좀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시기적으로 시청자님이 매수 시기가 좀 빨랐다는 그거 하나만 어찌 보면 앞으로는 매수 시기가 좀 빨랐다는 게 어찌 보면은 지금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쨌든 80% 비중이 있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예전처럼 하락이 지속되는 건 아닌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뭐 이런 대답을 드리는 게 솔루션을 드리는 게 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버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힘내시고요. 지금부터는 네. 버티는 게 맞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잘 버티셔가지고 나중에 꼭 반등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으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종목 관련된 질문들은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대표님. 네. 내일이면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줄까요?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잘못 나왔더라도 그 다음 날에 이제 ASML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 날에 또 TSMC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계속된 우상향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떠나서 들고 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 그럼 또 이 추가 신규 매수는 어떨까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저 연결 중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물론 좋지만 전 소부장 쪽에서 약간의 더 기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소부장 쪽에서 아직까지도 안 올라간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면서 들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네,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요? 네. 네, 혹시 진입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요? 네, 매수가요. 61,300원이 10%입니다. 61,300원이요? 네. 네. 혹시 진입하신 시기가 어느 정도 됐죠? 4월 고순인가? 좀 엄청 오래되셨네요. 근데 오늘 장에서 계속적으로 급등도 했고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고 싶어서 연락을 주신 거죠? 혹시? 네. 거기 보면은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3만이고요. 2차 목표가는 15만 원이라 써져 있는데 네. 오늘 13만 원이 좀 매도를 하려고 걸어놨었는데 13만 원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13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어떻게 본다면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경쟁사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았던 모습에는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부분을 다 없애면서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요즘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주면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13만 원이면 거의 목전입니다. 이제 조금만 올라가주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가는 가능성도 있는데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를 조금 더 높이 잡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14만 원대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 수익의 지금 10% 정도니까 5% 정도를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는 17만 원까지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도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처음 진입할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진입했을 때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40만 원대가 넘어가는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분위기가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어느 정도 올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최종 목표가는 17만 원까지 노리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조정 같은 건 없어요? 네? 조정. 어떤 거요? 조금 매도를 14만 원에 좀 5% 했다가 네. 조정을 받을 때가 혹시 있을지 합니다. 조정은 지금 10만 원 밑으로 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추가 매수로 이 종목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안간 소부장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더 여기서 물타기거나 아니면 조정이 조금 들어왔다라고 해서 더 들어가시면 평단가나 이런 부분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엑세스 바이어요. 다른 종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가 이제 2차 목표가는 17만 원까지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종목은 다음에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네. 지금은 아무래도 이 관세 관련해서 좀 무관한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철강이 50% 관세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관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철강의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시크릿컬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전에 이제 그 시크릿컬 관련돼 가지고 항상 잘 나갈 때 이제 중국이 화학 철강 했었는데 이젠 중국도 이제 AI며 뭐 자율주행이며 여보세요? 네. 예, 청자님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청자님 통화 괜찮으세요? 네. 예, 저희가 종목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궁금하신 있으신 종목 있으면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나 금방, 어떤 종목 했는지 생각이 안 천천히 나네. 하세요. 예? 어떻게지?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한진이요, 한진. 한진 네, 44,200원에, 44,200원에. 네, 한 4, 5년 됐거든요? 그러세요? 네. 44,200원에. 네. 지금 거의 마이너스 60%네요? 네네. 그러면 제가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 주식에 대해서는 몰라가지고 그냥 전문가들 말 듣고 한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그때 당시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라고 그러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여러 가지 많이 해가지고요. 네. 네. 사실 제가 좀 자백을 하자면은 한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한진칼이 뭐 택배 쪽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주라든지 이런 이슈가 일단 있어야 이제 종목이 움직여 주는데 사실 지금 한진 같은 경우는 지주사 모멘텀도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이게 어떤 이슈로 다시 갈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살짝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라고 대답드려야지 상당히 저도 고민이 돼요. 일단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거.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22년도 이제 상반기까지처럼 주가 계속 흘러내리는 국면이라면은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한 4% 정도요. 4%? 네. 얼마 많지는 않네요? 네. 그러면 혹시 이게 4% 매도하게 되면은 많이 부담되시나요? 타겟 크나요? 조금, 그래서 여지껏 들고 왔는데, 네. 그래도 매도하는 게 낫다면은 매도할 의향도 있어요. 그러시구나. 이게 4% 매도 타겟 그렇게 안 크다는 거죠? 타격이 알겠어요. 많이 안 크면, 조금 그러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자금이 큰가 봐요. 4%대도 많은 고민하신 거 보니까 자금이 좀 크신 편인 것 같아요. 아, 많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네. 큰 편은 아닌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매도까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은 1차적으로 비중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한번 소외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끝이 없이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한진이 지금 딱 그런 케이스예요. 케이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지주사가 됐던 뭐 택배 쪽이 됐던 뭐 대한항공이 됐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한항공도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하염없는 기다림이 좀 될 것 같아서 일단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매도가 어려우시면은 제가 그쪽으로 뭐 강요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그러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나중에 혹시라도 한진에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큰 폭의 어떤 상승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나왔을 때 이 이슈로 인해서 이런 상승이 나오는데 이게 지속될 만한 상승일까요? 아니면 이게 단발성 상승일까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추후 AS를 한번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보유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인지 보유에다가 아시죠? 이제 좀 올라가면은 네, 매도 그냥 손절하는 게 낫겠다.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이제 2023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왔잖아요. 네네.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상승 나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요런 상승이 나왔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상담하셔가지고 요 종목이 상승이 나왔는데 어떤 연유로 상승을 했고 이 연유가 상승을 지속시킬 건지 아니면은 단발성 상승인지 그걸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매도하는 거는 그냥 기다리는 게 더 나을까요? 매도하는 지금은 것보다?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2023년도 상반기 이전, 2022년도 상반기 이전처럼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라면은 그냥 매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안 빠지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실 줄여서 팔 수 있으면은 그게 낫기 때문에 지금은 네네. 기다려보는 게 낫습니다. 아, 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세요. 지금 갖고 계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참고하셔서 다음에 또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